여보세요? 정미숙 선생님, 저 윤정이에요.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오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영순 환자분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어요. 폐렴이 악화됐대요. 산소호흡기를 달았어요. 미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미숙은 전화를 끊고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바랐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치매 전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미숙이 외쳤습니다. 이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순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폐렴이 심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이송하세요. 미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이 연고자가 없어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보호자가 없잖아요. 미숙은 절망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다니요. 이영수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영수는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제가 동의할게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빨리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 외곽의 중형 요양원 은하원.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곳입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아침 식사 준비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정미숙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에 출근했습니다. 56살의 나이 간병사로 일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미숙은 직원 탈의실에서 흰색 간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살, 다크서클, 그리고 지친 눈빛. 하지만 미숙은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매일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탈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미숙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환자들의 아침 식사를 돕고, 약을 챙기고, 침대 시트를 갈고, 욕창을 살피고, 가끔은 눈물을 닦아주는 일. 10년 동안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익숙했지만 때로는 무겁기도 했습니다. 남의 부모를 돌보는 일은 이제 손에 익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요? 미숙은 이미 오래전에 그 답을 포기했습니다. 미숙은 2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김할머니였습니다. 85살의 김할머니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미숙은 김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미숙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맛있는 거 가져올게요. 미숙은 배식실로 내려가 죽과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김할머니를 앉혀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삼켰습니다. 가끔 기침을 했지만 미숙은 등을 쓸어주며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미숙의 일이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식사를 마치고 나자 벌써 9시가 넘었습니다. 다음은 박할아버지였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챙겨 드셔야 했습니다. 미숙은 약 봉지를 들고 박할아버지 병실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안 오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박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저도 할아버지 가족이에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미숙은 할아버지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을 삼키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미숙은 다른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7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미숙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미숙의 역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직원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동료 간호조무사 윤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윤정은 미숙보다 8살 어렸지만 오래된 동료였습니다. 서로의 힘든 점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미숙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떴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고단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새로 들어오신 분 있다면서요? 치매 전담실에. 윤정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오늘 아침에 명단 붙어 있더라고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봤는데 78살이래요. 가족이 없대요. 혼자 사시다가 쓰러져서 여기 오셨대요. 말도 거의 안 하신대요.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없는 노인. 요양원에서 흔히 보는 케이스였습니다. 미숙은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까요? 아들 성민이 돌봐줄까요? 아니면 낯선 간병사의 손에 맡겨질까요? 식사를 마치고 미숙은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게시판을 지나쳤습니다. 치매 전담실 신규 입소자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무심코 명단을 봤습니다.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영순, 78세, 주소 불명, 가족 없음. 미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영순, 묘하게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명단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영순, 그 이름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의 파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환자들의 약을 챙겼습니다. 약 봉지의 이름을 확인하고 각 병실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환자들은 약을 받으며 미숙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이영순. 왜 그 이름이 이렇게 신경 쓰일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미숙은 다시 환자들을 돌보며 식사를 도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미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탈의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미숙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이영순. 낯설지 않은 이름.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거리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숙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둠이 반겼습니다. 미숙은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영순. 그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요양원으로 출근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그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영순. 아직 그 환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치매 전담실은 미숙의 담당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평소처럼 환자들의 식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미숙은 손을 씻고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 씨, 앉으세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치매 전담실에 새로 들어오신 환자분 있잖아요. 이영순 환자분. 담당 간병사가 퇴사해서 공백이 생겼어요. 미숙 씨가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영순. 드디어 그 환자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 환자분은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치매가 심한 편이고 말도 거의 안 하세요. 가족도 없고요. 혼자 사시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을 거쳐 여기 오셨어요. 미숙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영순, 78세. 과거 주소란에는 부산 영도구 복례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복례동. 그곳은 미숙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이었습니다. 미숙이 10살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꼭 쥐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복례동. 그 이름만으로도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그 골목의 냄새, 그리고 버림받던 그날의 기억.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것입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었습니다. 치매 전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6개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입고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담당하게 된 간병사 정미숙이에요. 미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숙은 노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흐릿한 눈빛, 그리고 말라버린 입술. 삶에 지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매가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미숙은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점,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미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의자를 당겨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르신을 돌봐드릴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노인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마음을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이영순은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죽을 삼켰습니다. 미숙은 계속해서 떠먹였습니다. 이영순은 순순히 받아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미숙은 이영순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영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매일 이영순을 돌봤습니다. 식사를 도와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 시트를 갈아주었습니다. 이영순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을 보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은 점점 이영순에게 끌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에게 저녁 식사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밥을 떠먹이는 동안 미숙은 문득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부산에 사셨어요? 이영순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무언가 기억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복례동이요. 거기 사셨어요? 미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영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복례동에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거기서 오래 사셨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영순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래 살았지. 미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영순이 말을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딸 있으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영순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이, 내 딸 이름이 미숙이었지. 순간 미숙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미숙이,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세상에 미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복례동, 그리고 미숙이라는 이름,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미숙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같네요. 신기하네요. 이영수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영순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미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영순, 이 노인이 혹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미숙은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영순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매, 그 손등의 점, 그리고 미숙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요양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영순 환자분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과거 기록 같은 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소 날짜, 건강 상태, 과거 주소, 그리고 특이 사항란에 적힌 한 줄. 가족 없음, 연고자 없음. 미숙은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때 오래된 입소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신청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품 보관함 3번. 미숙은 서류를 돌려주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요양원 지하에는 환자들의 유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미숙은 계단을 내려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선반에 번호가 붙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3번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를 내려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그때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의 미숙 자신이었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린아이는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 짧은 단발머리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고 있는 여자. 젊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미숙은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숙이와 함께 1983년 봄.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83년. 자신이 6살 때였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복례동 골목, 낡은 단층집, 그리고 어머니. 하지만 사진 속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미숙은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해진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미숙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희미한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미숙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한다. 내 딸이 자랑스럽다. 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숙이가 오늘 아팠다. 열이 많이 났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감기라고 했다. 약을 먹이고 잠재웠다. 내 곁에서 자는 미숙이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미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해서 수첩을 읽었습니다. 일기는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의 걱정과 사랑. 미숙은 울면서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1987년 가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이 10살 때였습니다. 오늘 미숙이를 영순에게 맡겼다. 내가 더 이상 미숙이를 지킬 수 없다.
그 사람의 폭력이 점점 심해진다. 미숙이가 다칠까봐 두렵다. 영수는 내 친구다. 그녀라면 미숙이를 잘 돌봐줄 것이다. 미숙아,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흐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친구에게 맡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바로 이영순이었습니다. 미숙은 오랫동안 창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과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46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했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미숙은 일어났습니다. 사진과 수첩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창고를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씻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눈을 식혔습니다. 미숙은 치매 전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영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영순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미숙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 친구 있으셨죠? 딸을 맡기신 친구요. 이영수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지. 친구. 그 친구 이름이 뭐였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이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인숙.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인숙.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미숙은 확신했습니다. 이영수는 어머니의 친구였습니다. 자신을 맡아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 딸 미숙이는 어떻게 됐어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이, 내가 잃어버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은 이영순을 안았습니다. 이영순의 마른 몸을 꼭 안았습니다. 이영순도 미숙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울면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영수는 미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로 기억이 흐릿해진 이영수는 미숙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이영순도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을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식사 때마다 옆에 앉아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영수는 미숙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숙은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치매 전담실을 순회하다가 이영순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영순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미숙이에요. 어르신이 찾던 바로 그 미숙이에요. 저 여기 있어요. 이영수는 잠결에 미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영수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아, 나 좀 용서해줘. 미숙은 이영순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서해요. 다 용서해요. 고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동료 윤정이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숙 씨, 요즘 이영순 환자분한테
너무 감정이입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돌보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 일 오래 하면 정들면 힘들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영수는 미숙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이영순 환자분에게 감정 개입이 과한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다른 병동으로 전출하는 게 어떨까요?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요. 간병사는 감정을 분리해야 해요. 미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원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반 병동으로 옮기세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영순을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슬펐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영순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병동으로 옮겨지면 치매 전담실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숙은 답답했습니다. 겨우 찾은 연결고리였는데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충격과 분노,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미숙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46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수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란 말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어머니의 친구가 여기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떨어지란 말입니까?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세상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며칠이라도 이영순을 제대로 돌보고 싶었습니다. 치매 전담실로 향했습니다. 이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이영순이 눈을 떴습니다. 미숙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이영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세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식사를 도우며 미숙은 이영순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늘어진 머리카락, 떨리는 손. 세월이 이영순을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영순도 한때는 젊었을 것입니다. 친구의 딸을 돌보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감으로 버텼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미숙은 이영순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영순은 가끔 미숙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정이 치매 전담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숙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 잠깐 나와봐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윤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보기 안쓰러워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요. 원장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괜히 문제 생기지 않게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미숙은 다시 치매 전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영수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이영순을 태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영순은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씨 좋죠? 미숙이 말했습니다. 이영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따뜻해. 미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영순의 휠체어를 옆에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어르신. 미숙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영순이 미숙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다른 병동으로 옮겨져요. 더 이상 어르신을 돌볼 수 없어요. 이영순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이해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들를게요. 시간 날 때마다 올게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이영순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꼭 쥐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에게 저녁을 먹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이영순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영순은 미숙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아, 나 좀 용서해줘. 미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영순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 평생을 안고 살아온 죄책감. 미숙은 이영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서해요. 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영순은 미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미숙이라는 이름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슬펐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미숙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순의 치매가 너무 심했습니다.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숙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미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일까요? 이영순과의 인연이 이렇게 끊어지는 걸까요? 미숙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원장의 결정이었습니다. 미숙은 간병사일 뿐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 미숙을 맞았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성민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성민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갔습니다. 남은 날이 며칠 없었습니다.
다음 주면 이영순을 떠나야 했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영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젊은 어머니, 자신을 안고 웃던 어머니.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늦은 걸까요? 미숙은 원망스러웠습니다. 세월이, 운명이,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미숙이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미숙은 탈의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탈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 병동은 3층에 있었습니다. 미숙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병동, 새로운 환자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담당 환자는 5명이었습니다.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었습니다. 정미숙 선생님, 여기서는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감정 개입 없이 업무만 처리하시면 돼요.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장실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부끄러웠습니다.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식사를 돕고 약을 챙기고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익숙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2층 치매 전담실로 향했습니다. 이영순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새로운 간병사는 이영순을 잘 돌보고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식당으로 가지 않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치매 전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영순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간병사가 옆에서 식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영순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미숙이 없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미숙은 쓸쓸했습니다. 자신만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 여기서 뭐해요? 뒤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윤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 미숙이 얼버무렸습니다. 윤정은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이러지 마세요. 일 그만두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원장님이 알면 큰일 나요. 어서 올라가세요. 윤정이 다그쳤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후 근무를 하는 동안 미숙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약을 잘못 챙기고 환자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수간호사가 미숙을 불렀습니다. 정미숙 선생님, 오늘 왜 이래요? 정신 좀 차리세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미숙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영순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다시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치매 전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영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이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이영순은 눈을 떴습니다. 미숙을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이영순은 미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숙 선생님,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돌아봤습니다. 원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원장이 다그쳤습니다.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제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원장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영순은 불안한 표정으로 미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원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으세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숙 선생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감정 개입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자꾸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안부가 궁금하면 담당 간병사한테 물어보세요. 왜 직접 가세요? 이건 업무 규정 위반이에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숙이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징계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숙은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미숙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요양원 번호였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숙 선생님, 저 윤정이에요.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오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영순 환자분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어요. 폐렴이 악화됐대요. 산소호흡기를 달았어요. 미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미숙은 전화를 끊고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바랐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치매 전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미숙이 외쳤습니다. 이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순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폐렴이 심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이송하세요. 미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이 연고자가 없어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보호자가 없잖아요. 미숙은 절망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다니요. 이영순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영순은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제가 동의할게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빨리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미숙은 간청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이영수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미숙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이영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이영수는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살아나기를 빌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미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예요. 폐렴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체력이 약해서 위험한 상태예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좋아지실 수 있나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 드려요. 고령이시라서요. 미숙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입원 수속 밟아주세요. 제가 비용 부담할게요.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의사는 신분증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환자분과 성이 다르시네요. 먼 친척이에요. 미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입원 수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영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습니다. 미숙은 밤새 이영순의 곁을 지켰습니다.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미숙은 피곤했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이영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숙 선생님, 어제 무단으로 구급차 타고 가셨다면서요?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상황이라서. 환자 보호자도 아니면서 무슨 권한으로 그러셨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환자분이 위험했어요. 보호자가 없었고요. 그래도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에요. 오늘 오후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참석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징계위원회. 아마도 해고될 것입니다. 미숙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순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전 내내 미숙은 이영순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영순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해요. 이틀 정도가 고비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병원 식당으로 내려가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이영순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미숙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장과 수간호사,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미숙 선생님, 어제 환자 보호자가 아니면서 무단으로 병원 이송에 동행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해명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자분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었고 누군가는 동행해야 했습니다.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수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담당 간병사가 아닌 선생님이 나설 이유는 없었어요. 게다가 병원비까지 부담하셨다면서요? 이건 과도한 감정 개입이에요. 환자분을 살려야 했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숙 선생님, 선생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해고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숙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부로 출근 정지입니다. 개인 물품 정리하시고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탈의실로 가서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윤정이 탈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윤정이 울먹였습니다. 미숙은 윤정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윤정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래도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후회도 안 해요. 미숙은 진심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영순의 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영순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다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일 그만뒀어요. 이제는 하루 종일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관련해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요? 누구한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종이를 건넸습니다. 사회복지사한테요. 이영순 환자분 과거 기록을 조사하다가 뭔가 발견했대요. 지금 올라오신대요. 미숙은 종이를 받았습니다. 종이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순 환자, 과거 부산 영도구 거주. 친구 정인숙의 딸 정미숙 양육. 1988년 실종 신고됨. 미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실종 신고. 자신이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사회복지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제가 이영순 환자분 과거 기록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영순 환자분은 1987년에 친구 정인숙 씨의 딸을 맡아 키웠대요. 그런데 이듬해에 그 아이가 실종됐대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미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친구 정인숙 씨도 같은 해에 사망했대요. 부산 어느 병원에서요.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대요. 미숙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다니요. 그것도 자신이 실종된 그 해예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병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988년 자신이 11살 때였습니다. 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너무 흐릿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미숙이에요. 이영순 환자분이 찾던 바로 그 미숙이에요. 사회복지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일을 다시 펼쳐 확인했습니다. 그럼 실종 신고됐던 그 아이가 보호자분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저예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잠시 말없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경찰 기록도 찾아보고요. 며칠 시간을 주세요. 사회복지사는 명함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이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영순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왜 실종됐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돌아가신 거예요? 미숙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영수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옆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영순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폐렴이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사회복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미숙 씨 과거 기록을 찾았어요. 1988년 경찰 기록이에요. 사회복지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미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당시 이영순 씨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에요. 정미숙 양이 집에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경찰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대요. 제가 왜 집을 나갔던 거죠? 미숙이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영순 씨 진술에 따르면 당시 정인숙 씨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미숙 양에게 엄마가 아프다고 말했대요. 그날 밤 미숙 양이 혼자 병원을 찾아갔다고 해요. 미숙은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엄마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무작정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인지 몰랐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인숙 씨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사인은 자궁출혈이었대요. 아마도 폭행으로 인한 부상이었을 거예요. 미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다니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폭력적이었던 아버지. 어머니는 그 폭력에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 기록에는 미숙 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만 나와 있어요. 실종 사건으로 종결됐어요. 미숙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자신은 그 후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미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1살 이후의 기억. 보육원이었습니다. 자신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채로요.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새 이름을 받았고 새 삶을 살았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딘가에 보호됐을 거예요. 그리고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서 보육원으로 갔겠죠.
미숙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10년의 기억, 어머니와의 추억, 모두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수는 평생 자신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정인숙 씨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쓴 편지예요. 이영순 씨 집에서 발견됐대요. 사회복지사는 낡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미숙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미숙아, 미안하다. 내 아버지의 폭력에서 너를 지키려다 결국 친구 영순에게 너를 맡기고 도망쳤다. 내가 살아온 세상은 죄책감뿐이었다. 언젠가 내가 나를 돌보게 된다면 그건 하늘에 버리자 축복일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엄마를 용서해 주렴. 사랑한다.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미숙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영순은 어머니를 대신해 자신을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려 애쓰셨죠.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미숙은 이영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영순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놀라 이영순을 보았습니다. 이영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미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이영순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저예요. 제가 미숙이에요. 찾았구나. 드디어. 이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4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퇴근 후 홀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복례동 옛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골목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 집은 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의 느티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미숙은 느티나무 아래 섰습니다.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손에 닿았습니다. 미숙은 나무 밑동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우편함이 있었습니다. 녹슬고 부서진 우편함이었습니다. 미숙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반송된 편지들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영순, 받는 사람은 정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이영순의 사과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년 미숙의 생일마다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주소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버린 게 아니라 숨었던 거였죠. 그리고 영순 어르신은 평생 저를 찾으셨죠. 이제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미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품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비췄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영순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폐렴은 완쾌되었지만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미숙이 말했습니다. 이영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을 위해 음악을 틀었습니다. 옛날 노래였습니다. 이영순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손을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영순은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에게 죽을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였습니다. 이영순은 조금씩 삼켰습니다.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미숙은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놀랐습니다. 성민에게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성민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숙은 일어났습니다. 성민이 다가와 미숙을 안았습니다. 미숙은 성민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왔어? 미숙이 물었습니다. 성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 이모가 연락했어요. 엄마 여기 계신다고. 그래서 왔어요. 미안해. 연락 안 해서. 괜찮아요. 이제 왔잖아요. 성민은 이영순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성민을 이영순에게 데려갔습니다. 어르신, 제 아들 성민이에요. 미숙이 소개했습니다. 이영순은 성민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성민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순은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생겼네. 미숙은 웃었습니다. 성민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숙은 성민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이영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 성민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힘드셨겠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호텔에 짐을 풀고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이영수는 병실에서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은 그만뒀으니까 새 일을 찾아야지. 아니면 잠깐 쉴 수도 있고. 엄마, 부산으로 오세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놀라 성민을 봤습니다. 부산으로? 네. 제가 있잖아요. 함께 살아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미숙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생각해 볼게. 미숙이 말했습니다. 성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영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영순이 눈을 떴습니다.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치매의 안개가 거친 것 같았습니다. 미숙아, 이영순이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고마워. 돌아와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평생 기다려주셔서 이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거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이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 네, 이제 편히 쉬세요. 다 괜찮아요.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이영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멈췄습니다. 미숙은 이영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영수는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은 없었지만 미숙과 성민 그리고 윤정이 함께했습니다. 이영수는 부산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어머니 정인숙의 묘 옆이었습니다. 미숙이 찾아낸 어머니의 묘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미숙은 두 묘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영순 어르신, 이제 함께 계세요.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미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달 후 미숙은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성민의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숙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다른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성민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미숙은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숙과 성민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이영순의 묘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하고 따뜻한 분이셨어. 나를 지키려 애쓰셨어. 그리고 영순 어르신은 엄마를 대신해 나를 지키려 하셨고, 두 분 다 엄마를 사랑하셨네요. 그래, 나는 사랑받았어. 그걸 이제야 알았지만,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미숙은 성민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미숙은 평화로웠습니다. 46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슬픔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품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미숙은 이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순을 용서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미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제 감정 개입 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미숙을 좋아했습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가끔 어머니와 이영순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리움만 남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미숙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길고도 짧았습니다.
46년 동안 미워했던 어머니.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영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미숙도 이제 최선을 다해 살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미숙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영순 어르신.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숙의 마음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깨끗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돌봄의 끝에서 미숙은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이영순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